국제 결혼을 진행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신랑의 부모들이 그 뭐야, 맞선이라든가 결혼 생활이라든가 이런 개입할 수가 있잖아요. 있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저도 보면은 신랑분들 이제 상담을 하러 가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할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들 있어요. 아, 본인이 아니고. 본인이 아니고. 근데 부모님들이 전화 오시는 분들은 부모님들이 열의가 강한 거예요. 신랑 당사자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어요. 장가 보내야지. 장가 보내려고 막 하다 보니까 아드님이 그러면 허락했습니까? 제가 나가면 아드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드님한테 물어보고 연락을 주십시오. 가만 아들이 아직까지 생각이 없네요. 그리고 심지어 아들하고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은 장소에 나와 상담을 받았어요. 아, 부모님이 따라와요? 예. 상담하는데? 따라와서 자꾸 부모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드님한테 질문을 하면 아버지가 대답을 하고. 아니, 본인 결혼인데 상담을 왜? 근데 아드님을 나중에 슬쩍 물어보면은 결혼 의사가 없는 거야. 나 허락하니 억지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아들과 끼리 결혼하는데 어머니가 앉아서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하는데 어머니가 다 질문하고 하면서 우리 아들은 여자 볼 줄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가서 골라줘야 돼요. 저는 단호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런 업체에 가십시오. 합니다. 맞선을 보던 와이프를 선택을 하려고 하면 당사자가 주위에서 어떤 그것 없이 당사자가 결정하고 해야 되지. 부모님이 따라와서 옆에 같이 앉아서 부모님이 선택을 해주고 본인이 살 사람이잖아요. 부모님 마음 드는 사람 고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옛날에 한국에 과거에 중매 결혼할 때 보면 신랑 신부들은 고개 푹 숙이고 앉아 있고 부모들끼리 대화해서 그 자리에서 오케이 자 결혼합시다.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무 강하게 자 저희도 상담할 때는 부모님이 앉아 있고 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또 부모님한테도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물어보세요 하면 묻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아들 혼자 와서 결혼하고 여기까지는 정상적이에요. 부모님들이 옆에서 이제 사장이 만난다니까 궁금해서 뭐 어떤 분인지 또 이렇게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부모님들도 방송을 본 분들이 많아요. 아들이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아버지한테 이거 방송 한번 보세요. 심지어 처음에 국제결혼을 반대했는데 부모가 제 방송을 보라고 해서 보고 나서 허락을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여기 와서 맞선 볼 때 와서 신부를 선택하는데 개입하고 하는 건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리고 저는 꼭 그렇게 오시려고 그러면 저는 진행 안 합니다. 근데 우리도 뭐 부모님이 아버지가 오신 분은 있었어요. 근데 맞선장에는 일체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도 부모님이 호치민에 아는 지인이 만나서 여기 와서 같이 호텔에 왔다가 그쪽 지인들하고 그쪽 호텔에 가서 신부 다 결정되면 연락 주세요. 그때 제가 와서 얼굴은 한번 보고 싶네요. 그러고 식장에는 참석하고 그런 부모님은 있었어요. 그래서 맞선 볼 때 뭐 신부를 선택할 때 옆에서 개입하면은 부모님이 옆에 앉아만 있을게요. 뒤에 앉아 있을게요. 그래도 말빨이 더 가죠. 아들이 사실 선뜻 자기가 원하는 여성을 못 고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너무 개입하는 거 무조건 반대고요. 그 다음에 한국 와서도 내가 우리 며느리 좀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기 위해서 1년 동안 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도 있죠. 그것도 문제예요. 아, 그래요? 처음에는 그래도 신혼인데 두 사람이서 알콩달콩 두 사람이서 지내면서 저는 그런 집은 그래도 부모님 옆에 떨어져서 다른 집을 하나 장만하라 합니다. 자주 왔다 갔다. 근데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신랑 신부들이 부모님을 그 집에 가야죠. 어머니가 이렇게 오면 안 돼요. 불시에 와서 아들 출근하고 없는데 불시에 와서 몇 시간 앉아 있다 가고 그거는 신부한테 감옥살이에요. 부모님이
자상하게 잘하고 며느리한테 착하면 이 며느리가 부모님 집에 자꾸 놀러 오도록 만들어야죠. 가까이 살면서. 제가 결혼시킨 분 중에요. 옛날 왜 그 5층짜리 아파트 계단 하나 올라가면 문이 집이 양쪽에 있잖아요. 아들은 이쪽 집, 아버지는 이쪽 집에 살아요. 같은 바로 옆집에. 문 열고 나가서 옆에 가면 아버지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아버지, 어머니 살고 있는데 부모님 웬만히 지금 안 온대요. 아들이 출근하고 심심하면은 며느리가 찾아오고. 그러고 아들 퇴근해갖고 오면은 저녁 때 일부러 두 사람이 같이 가서 인사하고 오고. 그리고 신부에 대한 생활에 대한 걸 완전 자유를 줘야 되죠. 자, 부모님이 집에 자꾸 와 있어 보세요. 오면은 거실에 앉아갖고 텔레비 켜놓고 앉았어. 이 신부는 방에서 못 나와. 얼마나 바늘방석이겠어요. 거기다가 참견하고 이러면 가르쳐 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요, 시간이 지나면서 신부가 스스로 배워야 되고 신랑이 가르쳐 줘야죠. 음식 재료를 사갖고 와서 신랑이 신부하고 막 음식도 같이 만들기도 하고 뭔가 그런 알콩달콩하게 재미있게 살는 걸 봐야지. 부모님이 같이 개입해갖고 어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는 부모님 집에 가서 같이 요리하고 같이 밥 먹고 이건 좋아요. 근데 아예 그러면 처음부터 한 집에 살아버려요. 한 집에 살면 이 신부가 한 집에 사는 거에서 맞춰 살아요. 거실에 잘 안 나오겠죠. 근데 부모님들도 왜 부모님 방에 딱 있으면서 잘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신부는 거실에서 마음대로 활동 못해.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그럼 신랑이 이제 오면은 나오죠. 근데 이제 신부들 성격에 따라서 제가 결혼시킨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결혼 진행한 도중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머님 혼자 살고 있는데 암이 걸렸었어요. 그래갖고 대장암 수술을 했는데 그 신부가 한국에 왔을 때는 이미 어머니가 집에서 이제 누워만 있는 상태예요. 이 신부가 우리 와이프가 우리 집에서 차로 한 5분 거리예요. 걸어서 한 10분, 15분 정도 거리인데 한 번씩 놀러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 근데 왜 안 나오는 줄 압니까? 나 나가면은 우리 어머니 심심해요. 신랑 일 가면은 어머니 옆에 앉아갖고요, 팔도 주물어주고 어머니하고 이야기하고, 어머니를 최대한 안 심심하게 해주려고. 진짜 우리가 보면은 완전한 맏며느리, 그런 맏며느리 없었다 할 정도로. 그러네. 예. 지금은 이제 어머니가 많이 좀 나아졌는가 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지금 원래 6년 차일 거예요. 결혼 6년 차인데, 얼마 전에 아기 낳았다 소리를 들었어요. 저도 며칠 전에 우리 와이프한테 들었거든요. 그런 신부들도 완전한 맏며느리잖아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하는. 신랑이 그는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한 집에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어머니 뱅수발 신부가 다 들고 그런 신부를 만난 건데 그거 신랑의 복이죠.